예,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이렇게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이나마 여러분들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정중히 인사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고 유익하게 모실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사성어로 보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상식,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인가 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냥 강의라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듣구나, 그냥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또 다소 따분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적인 사실에서 그 반면 교사 삼 때 교사 삼아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의라는 것 자체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는요, 가만히 이렇게 음미해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우리를 반추시키는 것도 되지만 미래를 향하는 초석이 된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사성어가 흔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고사성어하고 여러분들 사자성어하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말하기 쉽게, 애우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는 무조건 네 글자로 맞춰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은요, 이렇게 네 글자로 맞춰놓으면 글자 자체가 외우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한문도 사륙병려문이 많이 나와요. 네자, 일곱자, 네자, 세자, 칠언절구, 아니면 또 네자, 여섯자, 이게 사륙병려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한문을 보잖아요. 굉장히 문장이 어려워요. 마찬가지입니다. 네자로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래서 안보, 호국, 저국, 통일 이런 식으로 끊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동네도 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옆에 보니까 뭐인데요? 그러니까 뭐 진미식당, 오복식당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자성어가 아니고 그냥 익숙해져 있어 네자로 가르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고사성어는 대부분이 네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자성어하고 고사성어를 헷갈려요. 고사성어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이 그런 사건하고 같이 연관된 것, 그런 이야기들을 고사성어라고 하는데, 고사성어는 네자가 아닙니다. 두자가 될 수도 있고 세자가 될 수도 있고 네자가 될 수도 있고 다섯자가 될 수도 있고 여섯자, 일곱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니까 못 올 뿐이죠. 그래서 보통 네자로 많이 알고 있는 것 뿐인데 고사성어는 글자 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여러분들 올라라고 오나라 아시죠? 오나라 올라라는 평생 원수입니다. 그래서 같이 오나라 올라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어. 그럼 온수지간에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5월 동주 이런 것은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옛날에 올나라에가 유명한 미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미인이 누구냐 그러면 서시라 그래요.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하나죠. 이 서시는요 얼마나 미인이었냐 그러면은 물에서 물고기가 뛰어 올랐다가 너무 미인이니까 자기가 부끄러워서 도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치머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서시라든지 뭐 초선이라든지 뭐 양귀비라든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미인들 말고 서시가 배가 하도 아팠대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유궤양이야. 항상 유궤양이니까 제 속이 안 좋으니까 인상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쓰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더 이뻤대요. 왕이 그 모습을 더 못 보고 반해가지고 그 두자를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효빈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이 몸이 아파갖고 찡그렸는데 그게 너무 이뻤다 해갖고 효빈, 거기서 나온 말이 뭔 말이냐면은 빈축이란 말도 거기서 나와요. 찡그릴 빈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사는 두자예요. 그래서 온 올나라 여자들이 다 찡그리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두자로 된 것들은 다 이거 뭐냐 그러면은 이것도 고사성어예요. 뭐 세자라든지 또 네자라든지 뭐 다섯자의 뭐 가정맹어, 혹독한 정치는 호랭이보다 더 무섭다. 이런 것들도 다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가 있는데 주로 제가 고사성어는 이번 학기는 이걸 넣지만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생각한 것은요. 고사성어로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초안지로 보는 고사성어,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도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몰입보고 빠지다 보면 재밌는 것이 많아요. 예. 시간도 짧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또 유튜브로 하는 것은요, 일반 강의하고는 또 틀려요. 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 서로 소통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글이 생생하게 들어가시면 또 남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고사성어는 결론은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 여섯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네자가 많아서 사자성하고 헷갈린 것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좀 흐릿하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중에 잘 나온 것을 뺀다고 했는데 아울러 이렇게 이런 사진은 제가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할 수도 있지만은 네이버에서 했는데 도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더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인터넷에서 서치해가지고 보시다 보면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먼저 고사성어는요, 우리나라에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온 것은 몇 개 안 돼요. 두문동에서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고려 말에. 두문불출. 또 옛날에 아전들이 자기 논에만 물을 대요. 나무 노는 생각도 않고. 아전 인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갑신정변, 삼일천하 이런 거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고사성어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고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을 본받자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역대 인물 중에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본받고 나쁜 것들은 버리자. 이게 사단 취장이죠. 그 정신으로 해서 중국 역사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주나라가요. 여러분 누구냐 그러면 그 유명한 강태공이 도와서 나라를 세웠던 나라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그 주나라가 춘추하고 전국시대로 나눠져요. 이게 춘추 전국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나라 안에가 춘추하고 전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봐보세요. 은나라 때 수도는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안읍이라는 도시요. 근데 거기가 어찌냐?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째요? 다 나라를 떠나죠. 장사하는 것처럼 다 떠나버렸답니다. 은나라가.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장사를 떠났다 해서 삼나라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은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나라가 세울 때는 호경이라는 도시에서 했는데 호경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바로 서안 바로 옆입니다. 그게 당나라 때는 장안이라고 불렸죠. 바로 그 주나라에서 도읍을 하는데 하도 오랑캐들이 많이 쫓아와요. 우리가 말하는 오랑캐는 흉노족 같은 것들이죠. 오랑캐가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낙양으로 도시를 옮겨요. 그래서 옛날에 서안은 서쪽에 있었고 낙양은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겼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춘추 전국이라고 해. 그리고 나서 춘추 전국 시대가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데 춘추 시대 때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약 10,000개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나라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주나라가 있는데도 주나라 왕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해버려. 황제처럼. 그가 어디냐? 첫 번째가 제나라 황공이요. 제나라 황공. 두 번째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죠. 진나라 문고. 세 번째가 초나라 장왕. 네 번째가 오나라 그렇죠. 부차. 마지막이요. 올나라 구천. 그래서 여기를 춘추오패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진나라라는 나라가 세 개로 나눠져. 한나라, 유나라, 조나라로. BC 403년에 BC가 뭐예요? 그렇죠. 비포 크리스트. 예수 탄생 403년 전 그 말입니다. 그때의 나라가 세 개로 나눠지니까 기존에 있던 네 나라하고 합해져서 7나라가 됩니다. 큰 걸. 그거 보고 전국 칠국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7나라만 있냐? 적은 나라가 또 있어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게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7나라가 우두머리다. 그래서 전국 칠국이라고 해요. 이렇게 춘추하고 전국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부 다 주나라라고 해요. 그것을 진시황, 만리장성 최초 통일 나오고 있는 진시황이 비로소 중국을 통일해요. 이때가 BC 221년이요. BC 221년이 언제예요? 그렇죠. 비포 크리스트죠. 예수 탄생 221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때겠지요. 최초 중국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년 만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초안지 알죠? 유방하고 항우. 그때 했던
한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한나라. 한나라가 언제예요? 그때가. 그렇죠. BC 202년에. 그것이 바로 초한지입니다. 항우하고 유방. 그 한나라다가 이때부터 정식으로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나라가 세운 글자락에서 한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때부터 방고, 반초 이런 사람들의 비단길이 나와요. 실크로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역사 보면서 한국 역사하고 같이 통합해서 보면 훨씬 쉽죠. 이 한나라가 전한 후한해 갖고 400년간 지속이 돼요. 그러고 나서 삼국이 나와. 삼국시대 우리가 말하는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송건, 조조, 유비 나오죠. 이때게 이 나라가 하도 한 60여 년, 70여 년 이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들인데 등장인물이 하도 많으니까 나라가 몇백 년 된지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를 통일을 해요. 누가?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구예요? 사마의의 손자죠. 거기가 바로 서진동진이요. 이제 이때는 누가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왕이지 도연명이 살았던 시대예요. 이때가 또 나라가 죠 분리가 돼. 언제? 5호 16국으로. 5호는 뭐예요? 5명의 5부족의 오랑캐다가 16개의 부족국가가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 5 오랑캐는 선비족, 흉노, 저족, 갈족, 강족 이거 5호라 그래. 이 5호 16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엄청나잖아요 나라가. 왜냐면 316년부터 439년까지 되니까. 그 다음에가 남북조 시대가 또 돼요.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눠져 갖고. 그때가 언제 또 439년부터요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수나라가 누구예요? 수문제, 수양제.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항주에서 북경까지 운하를 팠어요. 지금 같으면. 그 운하를 파서 우리는 뭐예요? 서울이잖아요. 이게 북경의 경자하고 항주의 항자를 따가지고 뭐라 그래? 경항대운하라고 그래. 이게 최초 운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그러면 어때? 고구려죠. 수나라, 문제, 양제가 우리나라 고구려 들어왔다가 살수대 쪽으로 해서 을지문덕, 영계소문 이런 분들한테 폐전돼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 나라예요. 근데 비록 나라는 거창하게 정립되지만 한 37년밖에 전속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북경까지 해대요. 뚝 가에다가 운하 가에다가 그렇게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수양버들. 수나라가 양제가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양버들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곁들여서. 그 다음에 수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618년에 누가? 그렇죠. 당고조 이연이 나라를 세워요. 당나라가. 이때에 3대였던 고종 이치가 측천무 남편이죠. 이 사람이 소정방을 파견해갖고 우리나라에서 통일 신라를 도와갖고 나랑 연합군이 나왔고 이때가 통일 신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시상 전투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록에는 나오도 안 해. 옛날에 중국에서 그것도 명나라 때 고구려의 한 장수가 엄청나게 용감했다더라는데 그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그 안시성이 나오는 거예요. 양만추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기록도 없는데 이거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당나라 현종하고 양귀비 이때가 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일신라하고 발해시대구나. 여러분들 있죠? 통일신라 하나로 보면 안 돼. 그때도 남북국 시대에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통일신라. 그래서 이거를 봐야 돼 먼저.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보면 송나라 있잖아요. 포청천 나오고 뭐 하는 남송, 북송이 다 이때 나온 것이요. 이거에 통일돼갖고 온나라가 되고 징기스칸에 그 다음에 삼별초가 있던 온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명나라로 통일돼. 그 다음에 청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중화미국이 되고 장개석이는 대만으로 가갖고 바로 중화민국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제가 거창하게 설명했지만은 간단하니 요약하게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는 이걸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중국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은 일단 답답해요. 그러면 중국 역사 알면은요 우리나라 역사는요 간단히 기본으로 같이 곁들여서 할 수가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장황하지만 1교시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으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